은퇴자 90%가 후회하는 치명적인 실수 6가지.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은퇴자 90%가 후회하는 끔찍한 실수에 대해서 말이죠. 혹시 여러분은 은퇴 후의 삶을 어떻게 그려보고 계신가요? 여유로운 카페에서 책을 읽고 좋아하는 취미 생활을 하며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모습을 상상하고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떨까요? 통계청과 한국은퇴연구소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은퇴자의 90% 이상이 은퇴 후 생활에서 심각한 후회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때 미리 알았다면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이런 한탄을 매일 하며 살아가는 분들이 대부분이라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실제 은퇴자들의 생생한 경험담과 전문가들의 분석을 바탕으로 가장 흔하게 저지르는 6가지 실수를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은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진정으로 행복한 은퇴 생활을 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건강관리를 소홀히 한 것. 첫 번째 실수는 바로 건강관리를 소홀히 한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젊었을 때 일에만 매진하며 자신의 건강을 뒷전으로 미뤄두었던 것을 가장 크게 후회한다고 합니다. 실제 사례의 김철수 씨의 이야기입니다. 올해 67세인 김철수 씨는 대기업에서 30년간 근무하며 부장까지 승진했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야근과 회식이 일상이었고 주말에도 골프 접대로 바빴습니다. 건강검진에서 혈압이 높다는 얘기를 들어도 바쁘니까 나중에 라며 미뤄왔습니다. 담배는 하루 한 갑, 술은 매일 소주 한 병씩 마셨습니다. 운동? 골프가 운동이라고 생각했죠. 그렇게 은퇴를 맞이했는데 은퇴 후 2년 만에 당뇨병 진단을 받았습니다. 혈당 수치가 300을 넘어서면서 인슐린 주사를 맞아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은퇴하면 건강해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나빠졌어요. 젊었을 때 쌓인 피로와 스트레스가 은퇴 후에 폭발한 것 같습니다. 지금은 병원비로 한 달에 50만 원 이상 나가고 먹고 싶은 것도 마음대로 먹을 수 없어요. 그때 조금만 관리했더라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김철수 씨처럼 많은 은퇴자들이 건강 문제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89%가 만성질환을 앓고 있으며 이 중 절반 이상이 2개 이상의 질환을 동시에 갖고 있다고 합니다. 건강관리 소홀의 경제적 비용. 건강을 소홀히 했을 때의 비용은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1인당 연평균 의료비는 약 540만 원입니다. 만성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이보다 2~3배 더 높아집니다. 예를 들어 당뇨병 환자의 경우 연간 의료비가 평균 200만 원이고 합병증이 발생하면 500만 원 이상으로 급증합니다. 고혈압 환자는 연간 150만 원, 관절염 환자는 100만 원 정도의 의료비가 듭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의료비뿐만 아니라 삶의 질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점입니다. 은퇴 후 여행을 다니고 취미 생활을 즐기려고 했는데 건강 문제로 집에만 있어야 하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예방책과 대안.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문가들은 40대부터 체계적인 건강관리를 시작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첫째,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으세요. 1년에 한 번은 기본이고 40대 이후에는 6개월에 한 번씩 받는 것이 좋습니다. 단순히 검진만 받는 것이 아니라 결과에 대해 의사와 충분히 상담하고 개선 방안을 실행해야 합니다. 둘째, 꾸준한 운동 습관을 만드세요. 하루 30분씩 주 5일 이상의 유산소 운동과 주 2~3회의 근력 운동을 병행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처음부터 무리하지 말고 걷기부터 시작해서 점진적으로 운동 강도를 높여나가세요. 셋째, 금연과 금주를 실천하세요. 담배는 백해 무익하니 당장 끊어야 하고 술은 적당량 남성 기준 하루 2잔 이하만 마시도록 합니다. 넷째, 스트레스 관리를 하세요. 명상, 요가, 독서 등 자신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을 찾아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부족한 노후 자금 준비. 두 번째 실수는
노후 자금을 충분히 준비하지 못한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어떻게든 되겠지라는 막연한 생각으로 은퇴를 맞이했다가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하게 됩니다. 실제 사례 이미경 씨의 절망적인 현실. 이미경 씨는 63세 공무원으로 35년간 근무하며 안정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공무원 연금이 있으니까 은퇴 후에도 크게 걱정하지 않았죠.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공무원 연금으로 받는 돈은 월 180만 원 정도. 현역 시절 월급의 60% 수준입니다. 문제는 지출이 줄어들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주거비, 의료비, 생활비 등으로 매월 200만 원 이상이 나갑니다. 매월 20만 원씩 적자가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처음에는 예금에서 빼서 쓰면 되지 뭐 했는데 이게 계속 쌓이니까 무서워지더라고요. 1년에 240만 원씩 없어지니까 10년 후면 2,400만 원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때까지 살아있을지도 모르는데 돈은 먼저 떨어질 것 같아서 밤잠을 못 이뤄요. 더 큰 문제는 인플레이션입니다. 물가는 매년 오르는데 연금은 그대로이니 실질적인 구매력은 계속 떨어집니다. 10년 후에는 지금의 180만 원이 실질적으로 140만 원 정도의 가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노후 자금 부족의 실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의 상대적 빈곤율은 43.4%로 OECD 평균 13.5%보다 3배 이상 높습니다. 이는 OECD 국가 중 1위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은퇴자들이 생각하는 적정 노후 자금과 실제 준비한 금액 사이의 격차입니다. 한국은퇴연구소 조사에 따르면 은퇴자들이 생각하는 적정 노후 자금은 평균 11억 원이지만 실제로 준비한 금액은 평균 2.3억 원에 불과합니다. 5배 가까운 차이가 나는 것이죠. 노후 자금 준비 전략.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가능한 한 빨리 시작하세요. 복리의 마법을 활용하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30대부터 시작한다면 월 50만 원씩 적금해도 충분하지만 50대에 시작한다면 월 200만 원 이상을 저축해야 합니다. 둘째, 다양한 은퇴 상품을 활용하세요. 개인연금저축 IRP, 연금저축펀드, 주택연금 등 각각의 특성을 이해하고 자신에게 맞는 상품을 선택해야 합니다. 셋째, 부동산 투자를 고려해보세요. 주택연금을 활용하면 집에 살면서도 매월 일정한 수입을 얻을 수 있습니다. 9억 원 주택의 경우 65세부터 매월 약 15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넷째, 은퇴 후에도 일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세요. 완전 은퇴가 아닌 부분 은퇴를 통해 소득을 유지하면서 점진적으로 은퇴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3. 사회적 관계의 단절. 세 번째 실수는 사회적 관계를 소홀히 한 것입니다. 은퇴 후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외로움과 소외감으로 많은 분들이 고생하고 있습니다. 실제 사례 박정호 씨의 고독한 은퇴 생활. 64세 박정호 씨는 대기업에서 임원까지 올라간 성공한 직장인이었습니다. 회사에서는 항상 바빠서 동료들과 업무 이외의 대화를 나눌 시간이 없었고 개인적인 친구들과는 점점 멀어졌습니다. 가족과도 대화가 많지 않았죠. 주말에도 피곤해서 집에서 휴식만 취했습니다. 은퇴 후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매일 만나던 동료들과는 연락이 끊겼고 오랫동안 소원했던 친구들에게 먼저 연락하기도 어려웠습니다. 아내는 여전히 일하고 있어서 낮에는 혼자 있는 시간이 많습니다. 처음에는 드디어 자유다 생각했는데 한 달도 안 되어서 무료함과 외로움이 몰려왔어요. 누구와 대화할 사람도 없고 갈 곳도 없고 하루 종일 TV나 보며 시간을 때우고 있어요. 이게 제가 꿈꿔왔던 은퇴 생활인지 의문이 들어요. 사회적 단절의 심각성. 사회적 관계의 단절은 단순히 외로움의 문제가 아닙니다. 의학적으로 봤을 때도 매우 심각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미국 하버드 대학교의 한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으로 고립된 사람들의 사망률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50% 높다고 합니다. 이는 흡연이나 비만보다도 더 위험한 수준입니다. 또한 사회적 관계가 부족한 노인들은 치매 발병률이 2.6배 높고 우울증 발병률은 3.2배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외로움 자체가 질병을 유발하는 것이죠. 한국 노인의 사회적 고립 실태. 통계청의 2023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중 27.3%가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이는 4명 중 1명 이상이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혼자 사는 노인의 경우 고립감이 더욱 심각합니다. 1인 노인 가구는 2020년 기준 전체 노인 가구의 34.2%를 차지하며 이 수치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이들 중 상당수가 가족과도 단절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보건복지부 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중 23.1%가 가족과의 연락 빈도가 월 1회 이하라고 응답했습니다. 사회적 관계 유지의 구체적인 방법.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은퇴 전부터 미리 준비하세요. 회사 인맥에만 의존하지 말고 취미활동이나 동호회를 통해 다양한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40대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적극적으로 사회활동에 참여하세요. 복지관의 프로그램, 종교활동, 자원봉사 등 자신의 관심사에 맞는 활동을 찾아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지만 꾸준히 참여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인맥이 형성됩니다. 셋째, 기존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하세요.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았던 친구들에게 먼저 연락해보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비슷한 상황에 있기 때문에 반가워할 것입니다. 넷째,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 가세요. 나이가 들었다고 새로운 친구를 사귈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공통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 의미 있는 관계를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4. 목적의식 없는 시간 보내기. 네 번째 실수는 은퇴 후 명확한 목적의식 없이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갑작스럽게 주어진 자유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몰라 방황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 사례 이상철 씨의 무기력한 일상. 66세 이상철 씨는 공기업에서 35년간 성실하게 근무한 후 은퇴했습니다. 은퇴 전에는 드디어 자유를 만끽할 수 있겠다며 기대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은퇴 후 6개월이 지난 지금 이상철 씨의 일상은 매우 단조롭습니다. 아침 7시에 일어나는 것은 35년간의 습관 때문이지만 일어나서 할 일이 없습니다. 아침 식사 후에는 신문을 보고 오전에는 산책을 하거나 TV를 봅니다. 오후에도 특별할 게 없어서 낮잠을 자거나 인터넷을 하며 시간을 보냅니다. 처음에는 좋았어요. 출근 스트레스도 없고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한 달, 2달 지나니까 무료해지더라고요. 매일 똑같은 일상의 반복이에요. 아무런 목표도 없고 성취감도 없고 이게 은퇴 생활인가 싶어요. 이상철 씨는 점점 무기력해지고 있습니다. 아내는 집에만 있지 말고 뭔가 해보라고 하지만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합니다. 젊었을 때는 취미 활동을 할 시간이 없어서 못했는데 막상 시간이 생기니 뭘 해야 할지 막막하다는 것입니다. 목적 없는 은퇴 생활의 문제점. 목적의식 없는 은퇴 생활은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합니다. 첫째, 정신적 건강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하루하루 의미 없이 보내다 보면 우울증, 불안감, 무기력감 등이 찾아옵니다. 실제로 은퇴 후 1년 이내에 우울증을 경험하는 비율이 30% 이상이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둘째, 신체적 건강도 나빠집니다. 목표가 없으니 활동량이 줄어들고 운동을 할 동기도 없어집니다. 하루 종일 집에만 있으면서 활동량이 급격히 감소하게 됩니다. 셋째, 가족 관계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집에만 있으면서 가족들에게 의존하거나 간섭하게 되어 갈등이 생기기 쉽습니다. 목적의식을 찾는 구체적인 방법. 그렇다면 어떻게 의미 있는 은퇴 생활을 만들어 갈 수 있을까요? 첫째, 은퇴 전에 미리 계획을 세우세요. 갑작스럽게 은퇴하면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최소 5년 전부터 은퇴 후 하고 싶은 일들을 구체적으로 계획해 보세요. 둘째, 평생학습을 시작하세요. 대학교의 평생교육원, 시민대학, 온라인 강의 등을 통해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는 것은 매우 보람 있는 일입니다. 젊었을 때 배우지 못했던 분야에 도전해 보세요. 셋째,
자원봉사 활동을 해보세요. 자신의 경험과 능력을 사회에 환원하면서 보람을 느낄 수 있습니다. 복지관, 도서관, 병원 등에서 다양한 자원봉사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넷째, 창업이나 부업을 고려해보세요. 완전한 은퇴가 아니라 자신이 좋아하는 분야에서 소규모 사업을 시작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카페, 작은 가게, 컨설팅 등 다양한 옵션이 있습니다. 5. 배우자와의 관계 문제. 다섯 번째 실수는 은퇴 후 배우자와의 관계를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것입니다. 갑자기 늘어난 함께하는 시간으로 인해 많은 부부들이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실제 사례 김영수 차순희 부부의 갈등. 65세 김영수 씨와 62세 차순희 씨 부부는 결혼 40년째입니다. 김영수 씨가 은퇴하기 전까지는 큰 문제 없이 지내왔습니다. 남편은 회사 일로 바쁘고 아내는 집안일과 자녀 양육으로 각자의 영역에서 살아왔죠. 그런데 김영수 씨가 은퇴한 후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하루 24시간을 집에서 보내게 된 남편과 아직 일하고 있는 아내 사이에 갈등이 시작되었습니다. 차순희 씨의 고민 남편이 하루 종일 집에 있으니까 제가 할 일에 자꾸 간섭해요. 청소하는 방법, 요리하는 방법까지 이래라 저래라 하고 40년 동안 제 방식으로 해왔는데 갑자기 바꾸라고 하니까 스트레스가 말이 아니에요. 친구들 만나러 나가려고 하면 어디 가느냐, 언제 오느냐 확인하고 답답해서 미치겠어요. 김영수 씨의 입장집에서 할 일이 없으니까 자연스럽게 아내 일에 관심이 가는 거예요.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건데 잔소리라고 하고 친구들하고 만나서 뭐 하는지도 궁금하고 40년 살았는데 서로에 대해 모르는 게 너무 많다는 걸 은퇴하고 나서야 알았어요. 주부 우울증과 남편 의존증. 이런 상황에서 아내들은 이른바 주부 우울증을 겪게 됩니다. 갑자기 자신의 생활 패턴이 깨지고 개인 공간과 시간을 침해받는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반면 남편들은 남편 의존증에 빠지기 쉽습니다. 회사에서의 사회적 역할을 잃고 나니 아내에게만 의존하게 되는 것이죠. 아내의 모든 행동을 알고 싶어하고 함께 있는 시간을 늘리려고 합니다. 은퇴 후 부부 갈등의 통계.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공동으로 실시한 노년기 부부관계 실태조사에 따르면 남편이 은퇴한 후 부부 갈등이 증가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64.7%에 달합니다. 갈등의 주요 원인으로는 생활 패턴의 차이 28.3%, 개인 시간 부족이 14.1%, 역할 분담 문제 19.6%, 경제적 문제 15.8% 등이 꼽혔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런 갈등이 황혼 이혼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60세 이상 이혼 건수는 전체 이혼의 37.8%를 차지했습니다. 23년 전인 2002년 22.1%에 비해 크게 증가한 수치입니다. 성공적인 은퇴 부부 생활을 위한 전략.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서로의 개인 공간과 시간을 존중하세요. 24시간 붙어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각자만의 취미 활동이나 모임을 갖는 것이 오히려 건강한 부부관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둘째, 새로운 공통 관심사를 찾아보세요. 함께 할 수 있는 취미나 활동을 시작하는 것도 좋습니다. 등산, 요리, 여행, 봉사활동 등 둘 다 즐길 수 있는 것을 찾아보세요. 셋째, 역할을 재분배하세요. 은퇴 후에는 기존의 역할 분담을 다시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남편도 집안일에 참여하고 아내도 밖에서의 활동을 늘리는 등 균형을 맞춰야 합니다. 넷째, 소통을 늘리세요. 서로의 생각과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상대방의 입장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부부 상담도 받아보세요. 다섯째, 점진적으로 변화하세요. 갑작스럽게 모든 것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서로 적응할 시간을 주면서 천천히 변화해가는 것이 좋습니다. 6. 건강한 생활 습관 무시. 여섯 번째 실수는 은퇴 후 건강한 생활 습관을 무시한 것입니다. 시간이 많아졌다는 이유로 규칙적인 생활을 포기하거나 잘못된 습관에 빠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 사례 조현우 씨의 불규칙한 생활.
68세 조현우 씨는 은퇴 후 완전히 자유로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알람 시계 없이 자고 싶을 때까지 자고, 먹고 싶을 때 먹고, 하고 싶은 대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40년간 알람 시계에 맞춰 살았는데 이제는 그런 거 없이 살고 싶어요. 하루에 10시간씩 자기도 하고, 밤에 영화 보다가 새벽 3시에 자기도 하고. 이게 진짜 자유죠. 하지만 6개월 후 조현우 씨의 건강 상태는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불규칙한 수면 패턴으로 인해 수면의 질이 떨어졌고, 낮에 계속 피곤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식사 시간도 불규칙해지면서 소화불량과 위염이 생겼습니다. 더 큰 문제는 술입니다. 할 일이 없으니 낮부터 술을 마시기 시작했고, 하루에 소주 2~3병을 마시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어차피 다음날 일할 것도 아닌데 뭐 어때라는 생각으로 시작한 일입니다. 처음에는 자유롭다고 좋았는데 지금은 몸이 엉망이에요. 밤에 잠도 잘 안 오고, 낮에는 계속 졸리고, 술 마시는 양도 늘어서 아내가 걱정해요. 이런 생활이 계속되면 안 될 것 같은데 혼자서는 고치기가 어려워요. 은퇴 후 생활습관 악화의 원인. 은퇴 후 생활습관이 나빠지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시간적 압박감이 사라집니다. 출근할 필요가 없으니 규칙적인 생활을 할 동기가 줄어듭니다. 내일 해도 되지 뭐라는 생각으로 미루다 보면 모든 것이 흐지부지 됩니다. 둘째, 사회적 시선이 줄어듭니다. 직장에서는 동료들의 시선이 있어서 어느 정도 자기 관리를 했지만 은퇴 후에는 그런 압력이 없어집니다. 셋째, 스트레스 해소 방법이 바뀝니다. 일할 때는 성취감이나 보람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했지만 은퇴 후에는 음식이나 술 등 즉각적인 쾌락에 의존하게 됩니다. 넷째, 외부 활동이 줄어듭니다. 집에만 있다 보니 자연스럽게 활동량이 감소하고, 이는 건강 악화로 이어집니다. 건강한 생활 습관 만들기. 그렇다면 어떻게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첫째, 규칙적인 수면 패턴을 유지하세요. 자유롭다고 해서 아무 때나 자고 일어나면 생체 리듬이 깨집니다. 일정한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습관을 지키세요. 둘째, 정해진 시간에 식사하세요. 하루 세 끼를 일정한 시간에 적당량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간식도 시간을 정해서 드시고 과식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셋째, 꾸준한 운동을 하세요. 매일 30분 이상의 걷기 운동부터 시작해보세요. 헬스장에 등록하거나 수영, 요가, 태극권 등 자신에게 맞는 운동을 찾아보세요. 넷째, 금연과 절주를 실천하세요. 담배는 반드시 끊어야 하고, 술은 적정량 남성 기준 하루 2잔 이하만 드시도록 합니다. 다섯째,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으세요. 1년에 한두 번은 종합검진을 받아서 건강 상태를 점검하고 문제가 있으면 조기에 치료하세요. 마무리 및 조언. 지금까지 은퇴자 90%가 후회하는 6가지 실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건강관리 소홀, 부족한 노후 자금 준비, 사회적 관계 단절, 목적의식 없는 시간 보내기, 배우자와의 관계 문제, 건강한 생활 습관 무시 등이 그것이었습니다. 이 모든 문제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준비 부족입니다. 은퇴를 단순히 일을 그만두는 것으로만 생각하고 그 이후의 삶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입니다. 여러분, 은퇴는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인생의 중요한 변화입니다. 이를 두려워하거나 회피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맞이해야 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소개한 6가지 실수를 반복하지 마시고 지금부터라도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은퇴 생활이 후회가 아닌 보람과 행복으로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이나 경험도 공유해주세요. 다음에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